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등장할 때를 보면은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은 뭔가 비밀 협상, 뭐 그래요? 싸우고 있는 나라 중재, 오만이? 예, 아, 그런 주로 거 많이- 협상을 붙이는 협상 당사자로 보통 나서져요. 아, 왜 그러지? 이란하고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예. 철천지 원수들끼리. 예. 이 사이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나라가 사실 오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예. 그런데 아. 오만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싹 빠집니다. 와, 심지어 겸손해. 중국한테 넘겨줘요. 자기 왜냐면은 사우디나 이란이 체면이 있지. 오만 같은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좀 마이너한 국가가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았다. 이게 좀 그림이 그림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오만하지 않네 전혀. 전혀 오만하지 않고 겸손, 겸손의 나라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25년을 맞아 어디로 한번 가봅니까? 예, 그 동안에 좀 뭐 나라 이야기 잘 안 했다. 예. 해달라라는 말씀 많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꼬박꼬박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마트에 이제 가서 뭐 이것저것 장을 좀 보다가 예. 갑자기 눈에 띈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 마트에서 눈에 띈다나요? 예.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갔더니 예. 제가 이제 갈치를 좋아합니다. 예. 갈치를 좋아하는데 이제 국산 갈치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니까 항상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수입산 뭐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해보는데 진짜 비싸더라고. 예, 아우 이 뭐 국산 뭐 은갈치는 그거 저 제주도 같은 데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려면 이만한 거 한 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한 3, 40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와, 한 토막에도 보면은 정말 한 장 써야 될 것 같은. 옛날에는 갈치가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생선 중에 갈치, 명태, 고등어 요게 이제 우리 빅3 아니었어요? 그렇죠. 물론 오징어 뭐 이렇게. 물론 그래도 이제 갈치가 좀 그들보단 좀 비싸죠. 고급이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참 어릴 때 많이 먹었다가 요즘엔 예. 못 먹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끔 생각나면은 이제 세네갈산. 세네갈. 예. 세네갈에서 갈치가 와요? 세네갈 갈치가 많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식당에서 이제 뭐 따로 국산 이렇게 표시 안 해놓은 것 쪽은 아마 이 세네갈 특히 조림용 그래요? 이런 쪽은.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이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내가 처음 봤어요. 세네갈, 모로코. 네. 아프리카 주로 서북쪽인가 보요. 예, 뭐 대부분 그쯤 될것 그쪽이었는데, 같네요. 예, 이번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나라 네? 오만산 갈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고요. 5만 곳에서 다 오는군요, 정말. 5만에서 예, 와요? 5만 아십니까? 5만? 5만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반도의 맨 끝에 쪽인가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발가락 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네네네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발 뒤꿈치 쪽에 해당하는 나라가 예멘. 예멘. 쿠웨이트는 어디 있어요? 쿠웨이트는 이제 저 위쪽에 있죠. 좀 보면은 위쪽인가? 저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네네네. 여기 두바이가 여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천연가스 많이 들어오는 카타르. 네. 이거 딱 반도지 않습니까? 여기 카타르. 그다음에 여기 섬이 바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아래쪽에 있는 나라다. 그 작진 않네요. 예, 규모가 이제 꽤 크죠. 규모가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그래요. 예, 30만 좀 넘는 건데 저는 사실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 광화문 근처 신분로 근처에 가서 이 건물을 보면서 건물 참 이쁘다. 잘 지었다. 이게 저 어느 나라 대사관이지? 저기 대사관 건물이요? 예, 이게 대사관이에요. 광화문에 보면 이제 신분로에 이제 한글회관 네. 맞은편 그 옆인가? 자관 그쪽에 있는데 오만 대사관이에요. 되게 이쁘네. 화려하죠. 네. 제가 이제 안쪽 사진까지는 못 갖고 왔는데 안에 사진 찍은 분들 이제 가셔서 보신 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참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갈치가 들어오고 있다. 오만에 대해서는 진짜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오만이 여기저기서 특히 해외 언론에서 좀 소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오만? 예, 이 리조트 아주 조용한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과 떨어진 곳에. 저기 리조트예요? 예, 리조트입니다. 주변에 황량하잖아요. 근데 여기 탁 이렇게 아라비아해를 아주 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요하게 남들 눈에 안 띄게 좀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되는 리조트. 이게 이제 지기베이라고 보통 부르는 리조트 같던데 저긴 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박에 제일 작은 방이 이제 $1,500부터 시작하니까 200만 원 넘네. 예, 1박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그 연예인들이 이제 이곳을 종종 찾는. 아, 그래요? 예, 특히 뭐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했을 때 고요히 이제 좀 있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다. 저기는 저기 말고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을 즐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오만이에요. 예. 오만 리조트,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산 꼭대기에 절벽에 있는 이런 이제 자발 악타르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멋있다. 네, 상당히 멋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그러면은 다 그냥 이제 사막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 오만이다라는 점을 요즘에 이런 리조트 사진을 보면서 좀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만. 예. 뭐 거기까지는 뭐 당연히 직항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오만은 예전에 우리랑 뭐 축구 몇 번 한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축구가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 소말리아 해적 납치당해서 네. 그때 이제 그 선장님 뭐 석혜균인가 예, 그분? 뭐 처음에 다치고 막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했을 때 일단 오만 쪽으로 예, 수송돼서 예,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만이라는 나라는 중동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 정도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축구할 때 가끔 등장하는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거만한 나라인가 오만한 나라인가 뭐 이제 이런 나라이긴 한데 어쨌든 좀 재밌는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25년 첫 번째 나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막 석유 많이 나고 이런 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예, 뭐 산유국이긴 해요. 산유국이긴 한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제 동남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멘 전쟁 아직도 전쟁 치르고 있는 예멘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사우디, 그다음에 UAE 그렇게 이제 접하고 있고 바다 건너에서는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란 더 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쪽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제일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쪽보다는 약간 페르시아나 이제 인도 쪽하고 더 교류가 많은.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또 아프리카하고도 또 인연이 깊은 나라가 또 이 오만입니다. 아프리카요? 네. 아, 그럼 뭐 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렇죠. 아프리카긴 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죠. 이렇게 지금 다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도양을 따라서 아프리카 동쪽까지 쭉 이어지는 과거의 어떤 오마니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정프로님이 좀 어느 정도 되느냐 면적이 네. 그런데 이제 30만 9,500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해외 그 국가들 진짜 면적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10만 딱 계산해서 몇 배 되는지 하기 좀 편하죠. 네. 우리나라 3배. 3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500만 정도 됩니다. 500만. 네, 509만 명 정도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500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절반은 외국인. 아,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 아유. 네. 주로 이제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렇죠. 주변에 뭐 파키스탄이나 파키스탄, 인도. 인도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고.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만 왕국이라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왕이 있어요?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술타네이트 오브 오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오만 술탄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를 술탄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탄이 이제 국왕인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름이 도대체 왜 오만이냐? 거만 동생 오만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옆 나라 이 예멘 있죠. 예멘에 보면 우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만. 예, 우만.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오만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만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발음을 현지에서 받으면 약간 우만 비슷하게 되고 전 세계 이제 올림픽 때 보면은 ABC 순서로 쭉 입장시키잖아요. 보면은 올림픽 때 이제 ABC 순서로 쭉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O자로 시작되는 유일한 나라가 오만인 것 같아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예. 없나 진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라크, 이란 다 I잖아요. 예, O가 잘 없어요 보면은. 그건 A죠. 아, 그러네. 예. 오스트리아 다 A구나. 예, 다 A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러니까 O자로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나라가 5만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은 혹시나 있나. 옛날 같으면 오스만 제국 뭐 이런 데가.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 여기에다 오만이잖아요.
요만인데 요 호르무즈 해협 요 끝에 이렇게 네.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요만큼 월경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만 영토는 여기인데 여기 떨어진 요 지역, 거기도 오만이에요? 예, 호르무즈 해협 제일 끄트머리가 있는 지역도 이제 오만 땅입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그렇게 있대? 그렇죠. 여기를 이제 보통 이제 무산담 반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무산담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지형이 아주 험난하죠 보면은. 네네네. 험준한 이제 지역인데 여기를 그래서 이 무산담 반도로 가리켜 가지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랍의 피오르, 사막에 있는 피오르. 예, 저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노르웨이에 있는 것 노르웨이에 같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네. 아주 절벽 깎아지는 절벽들이 막 있는. 또 저희가 뭐 무슨 엄청 추운 데는 아니라 예. 뭐 저게 빙하가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그 지형이 좀 비슷한. 예, 지역이 비슷한 네. 이제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 무산담이라는 지역은 그래서 육지로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현대에 와서 이제 뚫은 거고 음. 과거에는 거의 뭐 육지로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UAE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UAE가 만들어질 때 이제 이 UAE가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토호국이잖아요. 네.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맹처럼 만드는데 여기 무산담 반도에 있는 이 친구들은 난 싫어. 나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럼 너 어디 갈 건데? 너도 소속 있어야 되잖아. 우리 오만으로 갈래? 우리 오만이랑 같이 할래.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월경지가 이제 하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땅 모양이 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만 같은 경우는 오만 관광 이제 잘 찾아보시면 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있어요? 예. 가보신 분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은 지형이 되게 다양해요. 어허. 예.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역부터 네. 바닷가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오만 요 북쪽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척추처럼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바닷가는 당연히 평야지대. 예. 그다음에 요쪽은 산악지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접하고 있는 요쪽 지역은 주로 이제 또 사막지대. 그래서 국토의 한 80%는 사막.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런 이제 그 산악? 예, 산악 지형이 한 15%. 그럼 평야는 몇 퍼센트냐? 이제 한 3%. 진짜 살 데는 별로 없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무산담 반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네. 이런 고산 이제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적도의 노르웨이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종종 있고. 예. 네. 그래서 저기 적도 근처예요? 예, 상당히 이제 뭐 적도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겠네. 그래도 이제 따뜻한 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끝에 있는 무산담 반도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산맥을 이제 알 하자르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등뼈 같은 이 산맥이 네. 알 하자르고 보통 한 평균 한 1,500m 꽤 높네. 꽤 높고 최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삼스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데 예. 한 3,000m 조금 안 됩니다. 2,980m 예.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러네요.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들이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라비아해를 따라 가지고 해안선이 길게 이어지는데 해안선이 되게 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해안선, 네네. 이쪽도 해안선. 그러니까 한 560km 정도 되는 해안선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30km 정도 해안 지역은 이제 몬순 기후. 우리처럼 이제 딱 계절성 이제 네. 강우가 좀 있는 지역인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등장하는 알 수 있는 물품이 하나 등장해요. 유향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유향나무? 예 옛날에 이제 그 예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 예 동방 박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예물을 갖추고 왔다라고 했을 때 네.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향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나무. 예 향나루 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오만 이 해안가 지역에서 이 유향나무가 옛날부터 많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교역 바다를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해온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쪽은 당연히 이제 사막 기후 그리고 이제 해안 지역은 이제 고온 다습한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 쪽은 뭐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런 비는 모양이죠. 많이는 안 오는데 네. 바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습해요. 엄청 습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만에 갔다 오신 분 제가 한 두세 분 정도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만 어때요? 그러면 쪄 죽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이 여름 느낌이에요? 고온 다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오만이?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방송 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수도가 여기 무스카트라는 지역, 요 지역이거든요. 네. 요 지역인데 이 수도 지역이 여름철에 되면 49도, 49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바다 옆이니까 네. 습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49도요? 네, 49도인데 이제 수도 지역이 여름철 되면은 습도가 한 70, 80%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그렇게 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온 다습해가지고 야, 사람 살기 썩 좋은 동네는 네, 아닌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 아침에 이제 제일 해 뜨기 직전 네네네. 제일 시원했을 때가 42.6도. 42? 예. 열대 25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와, 이거 살 수 있나? 예, 새벽 기온이 이제 42도. 그러니까 정말 덥다. 원래 이제 사막 뭐 이런 데는 그 습도가 없으니까 밤 되면 또 추워지고 밤 되면 이러는데. 추워지는데 여기는 또 해안가다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여름철은 참 힘들다. 야, 진짜 힘드시겠다 여기.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데 무슨 갈치를 그렇게 잡으셔 여기서. 요 아라비아에 나와서 잡는 거죠, 이제. 아. 예. 여기는 그러면 그 열대 진짜 열대보다 더 더울 것 같은 그 고온, 예, 다습. 고온을 견디셔야 되고 예. 대체로 뭐 당연히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고 그렇죠. 이슬람이 많은데 전체 국민의 100%가 이슬람은 아니에요. 네. 86%?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보면은. 네. 그래서 한 86% 정도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순니냐, 시아냐, 네. 양쪽 다 아니에요. 다른 파가 또 있어요? 네, 이바디라고 해서 이바디. 이바디? 예, 이바디파라고 그러는데 이 이바디파가 전체 국민 중에 한 60%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60%는 이바디파, 어허. 나머지 20%가 이제 순니. 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바디파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중에서 1%가 안 돼요. 아, 그럼 오만에 많이 계시구나. 그렇죠. 예. 거의 오만이 전부 다다.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등장할 때를 보면은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은 뭔가 비밀 협상, 뭐 그래요? 싸우고 있는 나라 중재, 오만이? 예, 아, 그런 거 주로 많이- 협상을 붙이는 협상 당사자로 보통 나서져요. 아,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이바디파의 종교적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예. 이 이바디파는 되게 관용적이에요. 아, 무슬림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게 세습을 또 안 따라요. 이 이슬람의 지도자는 세습이 아니고 손출을 해야 된다. 네네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을 되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안에 이제 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뭐 남의 종교 그거를 뭐 굳이 배척할 필요 없다. 음. 그래서 이바디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종교는 강요될 수 없다. 착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면 여기는 힌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냥 좋은 마음으로 힌두 사원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관용적이네. 네, 정말 관용적이죠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친구랑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내가 A라는 친구랑 직접 이야기가 좀 껄끄러우면 네. 오만한테 가가지고 내가 쟤랑 좀 이야기 좀 하고 대신 싶은데 좀 전해줘라. 좀 전해줄 수 있겠냐? 그럼 뭐 why not? 하는 이제 좋네. 예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별로 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막 극단적이면 막 예. 분쟁 생기고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언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예. 예, 철천지 원수들끼리. 예. 이 사이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나라가 사실 오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예. 그런데 오만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싹 빠집니다. 와, 심지어 겸손해. 중국한테 넘겨줘요. 자기 왜냐면은 사우디나 이란이 체면이 있지. 오만 같은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좀 마이너한 국가가 이제 뭐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았다 이게 좀 그림이 예, 그림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오만하지 않네 전혀. 전혀 오만하지 않고 겸손, 겸손의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뭐 실리 같은 건 잘 챙기시겠지 뭐. 그렇죠. 네. 어차피 이제 세면은 또 빠른 이제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만 오만 아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랍이라고 하는 어덜 아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7% 됩니다. 그러면 55%가 아랍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발로치라고 보이는 게 한 15% 됩니다. 네. 발로치는 어디냐면은 그 파키스탄 국내 이름이 발로치스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덜 인도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넘어온 사람. 그 다음에 벵갈에서 넘어온 사람.
주로 인도 쪽에서 많이 가시는구나. 그렇죠. 동쪽에서 많이 넘어요. 예. 페르시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스리랑카, 인도 남부의 타밀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한 2.5% 정도는 잔지바르. 잔지바르. 예, 잔지바르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탄자니아 네. 예, 앞에 있는 섬이 잔지바르잖아요. 네. 여기 출신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류 따라 쭉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 정착하셨나? 그 옛날에 이 네. 오만이 이쪽 그 모잠비크까지 네. 내려가는 아프리카 동해안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역 같은 거 많이 교역도 했어요? 하고 여기 보면 엠파이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제국이라고 뭐 오만이 거창하게 제국인 적도 있었어요? 예, 꽤 오랫동안 이제 이 바다를 주름 잡는 이제 또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쪽 잔지바르 이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제 오만 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랍어를 쓰긴 합니다만 뭐 남아시아어 그러니까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이쪽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왈리아어 이제 아프리카 쪽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영어로 잘 통한다. 네네네. 그래서 영국하고 옛날에 좀 많이 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하고 많이 지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종교 아까도 이제 이바디파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잠깐 무슬림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탄이 지배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른 뭐 아랍 국가들처럼 완전 왕정 세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은 네. 왕정 세요 여기?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정입니다. 예. 왕이 이제 실용적이고 네. 여러 가지 계몽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 나중에 역사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만이라는 나라가 확 바뀌어요. 역사를 보면. 아. 예. 왕이 난 쇄국할 거야. 그럼 쇄국하다가 아, 나는 왕이 개방이야. 그러면 또 순식간에 또 개방으로 또 탁 바뀌는. 지금은 약간 개방 시즌이에요. 지금은 이제 개방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술탄 중심의 이제 군주제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술탄이 국가 원수이자 네. 군 사령관이자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몇 개씩 쓰시는. 행정도 하고 군도 통치하고 네. 다 하는. 그래서 현재 이제 국왕은 이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국왕 요 분이십니다. 네. 예, 이분이신데 선대 국왕의 사촌이에요. 선대 국왕이 이제 아들을 낳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형제한테 간 거예요? 예, 사촌한테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술탄은 이제 총리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우리가 총리, 행정의 수반 이런 역할들은 이제 부총리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왕이 알아서 다 하느냐? 의회도 있습니다. 있기는. 아, 의회도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의회가 또 두 개예요. 이제 양원제 국가입니다. 아, 상원 하원. 예. 네. 그래서 이제 국가평의회가 있고 네. 자문평의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국가평의회, 자문평의회.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정당 활동은 불허예요. 그럼 뭐 누구 소속이에요? 다 뭐. 그러니까 개인 무소속.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국가평의회라고 부르는 요 기구는 이제 상원에 해당됩니다. 상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선출되느냐? 국왕이 임명합니다. 국왕이 임명을 예, 해요? 국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년 임기 동안에 이제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국왕을 보좌하는. 신하네, 신하. 그렇죠. 군주제 국가는 다 신하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문평의회는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의 이제 61개, 61개 지역구에서 이제 주민투표로 뽑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주민들하고 밀착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자문평의회는 주로 이제 지방과 관련돼 있는 우리 동네에 이제 도로 놔주세요. 뭐 우리 동네에 뭐가 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왕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정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그 좀 열려 있는 네. 좀 관용적인 요런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들이랑 사이는 괜찮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노선이 이제 균형 노선이에요. 균형 중립 외교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는다. 모두와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국가 외교 원칙에 딱 그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가 운영의 5대 원칙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좋은 이웃이에요. 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좋은 이웃이 된다. 네. 네. 관용을 베푼다. 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그리고 대외 개방적으로 대외를 밖으로 이제 지향한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걷는다. 어떻게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고. 그렇다면 뭐 중립국이거나 그런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모두가 우호적인. 음흠. 그러니까 당연히 서방 국가들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네.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도 네. 또 말이 잘 통하는 음흠. 그러니까 모두와 이제 긴밀한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사적으로 해양 민족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주로 바다를 무대로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 영위하다 보니까 돈은 좋은 비즈니스, 신용 이런 게 중요하지 막 네, 네, 명분 이런 거는 이제 중시하지 않은. 그래서 이 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하고 가장 친합니다. 영국. 예. 그래서 영국의 이제 주력 전차 챌린지 전차가 있는데 네.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영국 빼고 나면은 유일하게 오만만 사갔어요. 영국의 대표 전차인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다 영국이 이제 열심히 판촉을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5만 원 사줬어요. 네, 5만 원 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뭐 이제 독립 이후에도 예. 영국 특수부대가 이제 이 지역의 오만의 요청에 따라서 장기간 주둔을 하면서 음흠. 이제 반정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소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영국하고는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미국하고는 안 친하냐? 당연히 친합니다. 아, 미국이랑도 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친하고 그럼 대체로 친서방이네 그러면. 그렇죠. 친서방이지만 이란하고도 얼마든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하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걸프 왕정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쿠웨이트, 뭐 이제 바레인, 뭐 UAE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걸프의 GCC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맺은 나라가 또 이 오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뒤 꽉꽉 막힌 나라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왕정 국가 특성상 왕이 계몽군주면 네. 또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랑 예를 들어 뭐 태국이다 아니면 뭐 이런 왕정 국가들이랑 이렇게 대사 관계 맺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네. 대사들이 가서. 그렇죠. 그때 보통은 뭐 어쨌든 대사들이면 뭐 이 나라 정상이랑도 뭐 같이 그냥 앞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태국에서는 그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태국에서는 이제 기여야 되죠. 기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또 절하거나 이런 걸 대사들이 하나 해요? 오만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오만은 있어요.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태국은 좀 심하죠. 태국은 이렇게 약간 기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겠지만 네. 공식적인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고려할 점이 많을 것 같고. 그 나라에 맞춰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자관 뭐 서방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오만이 일단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양쪽에 중재를 쓰기도 하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티격태격을 한다. 네. 그래도 오만이 나섭니다. 두바이도 왜 비슷한 역할들 좀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때도 두 나라 다 지쳐가지고 휴전을 하고 싶은데 네. 협상을 누가 중재를 했냐 오만이. 예. 이런 나라가 하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이네, 동네에서 진짜. 봤을 때 예. 뭔가 괴로우면 가서 일단 상담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알겠지. 기회 봐서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믿지 않고 찬스를 봐가지고 말을 건네줄 수도 있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에도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오지랖이 넓을 것 같잖아요. 네. 원래부터 옛날에 뭐 해양 뭐 오만이 제국도 있었고 막 그런데 1970년까지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그래요. 펼쳤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복잡하니까 우리 문 닫고 조용히 있을래. 그래가지고 당시에 1970년까지만 해도 오만이 독립한 이후에 수교한 나라는 딱 세 나라였어요. 영국, 미국, 인도. 그리고 대사관 있는 나라 세 개예요. 네, 딱 세 나라. 네. 뭐 이렇게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세상이 막 여기 전쟁도 나고 막 죽이고 있는 일이 나니까 우리는 문 닫아 걸고 조용히 우리끼리 살 테니까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랑도 아랍 국가들은 굳이 공식적인 외교 안 해도 다 왕족끼리는 뭐 이리저리 통하니까 뭐 그런 관계로 이제 한 거지. 네. 뭐 거창하게 뭐 대사야라고 했는데 이제 71년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갑자기 또 이제 개방 정책으로 돌면서 현재는 이제 172개. 뭐 다 했네.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예.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관용에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 편 잘 안 드는 나라. 그렇죠. 중동의 오만. 이름과는 달리 되게 겸손한 나라. 오만하지 않은 오만. 예. 네. 일단 뭐 새로운 나라 한번 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 나라에 또 숨겨진 얘기들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 그래서 얘기- 저는 자관이 네. 이 겨울철에
이런 리조트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 열심히 일해야겠죠. 다만 이제 해변가 쪽 굉장히 습하고 더울 수 있다. 여름처럼. 여름엔. 예. 네. 자, 겨울 뭐 이럴 땐 가면 좀 그럼 낫겠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자, 오만 이야기 저희가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만에 관련된 뭐 궁금한 점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나라 탐험 오만, 네, 오만 겸손한 나라 오만. 겸손한 나라 오만을 지난번에 이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셨고 이제 오만은 도대체 뭐로 먹고 사는지. 예, 두 번째 시간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시간이죠. 예. 자, 오만은 일단 뭐 석유 좀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다음 뭐 무슨 제조업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 못 살까?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거 특히 이제 산유국 그러면 야, 땅 파면 돈 버는 나라 잘 살고 부러워. 근데 그렇게 기름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나진 않아요. 예, 예, 오만 산 뭐. 기름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들어오긴 합니다. 보면. 그래요? 네, 들어오긴 하는데 1인당 GDP로 보면은 이제 한 16,000달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더 적은데. 예, 생각보다 적죠. 네. PPP로 따져도 이제 한 3만 달러. 물가는 좀 싼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유국 치고는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네. 인구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말은 이제 원유가 그렇게 막 많이 펑펑 나지는 않는 모양이구나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원유나 주로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이런 걸 이제 수출을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에 네. 물고기도 팔고 해서 1년에 한 200억 달러 좀 넘게 수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는 그래서 국제 수지는 이제 얼추 균형을 맞추는 그러는데 이 오만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렇게 뭐 머릿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자원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지만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파워 있는 게 있습니다. 오만이? 네. 뭐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 오만 돈이? 예, 5만 리알. 5만은 이제 그 단위가 이제 5만 리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 3위의 이제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세계 3위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대비 통화가 얼마나 비싸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1달러를 가지고 대한민국 원을 따지면 지금 1,450. 네. 예,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전 세계 많은 통화들이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낮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달러보다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대비 1리알이 더 비싸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5만 리알 같은 경우가 2.6달러. 와, 되게 비싸네. 예. 그래서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이제 3,833원. 이야. 네. 그러니까 1,500원 우리가 가면 거의 뭐 4,000원에 육박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해야 네. 돼. 너무 창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대한민국 어느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어디선가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 규모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는데. 커지고 성장을 하면 어떻든 통화가 강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통화는 점점 약세로 가는데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묘하게 밸런스를 맞춘다. 이러다가는 진짜 저 베트남이랑 만나게 생겼어요. 베트남 동이랑 동이 진짜 싸잖아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만 리알을 보다가 저희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네. 아버지 출장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이제 쿠웨이트, 뭐 사우디, 오만도 가셨어요? 오만은 안 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중동 출장 다녀오시기 막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들어? 더워서 힘들어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물어봤더니 돈 가치가 너무 세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뭐 가난하던 시절인데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쿠웨이트 돈이 되게 비싸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5만 리알하고 어떻게 차이 나나 하고 봤더니 쿠웨이트 디나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래요? 예. 얼마인데요, 거기는? 3.25달러입니다. 1 디나르에 3.25달러. 예. 무조건 5천 되네, 그럼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바레인 디나르가 그다음에 2.65달러. 그러니까 여긴 다 페그예요, 페그. 달러의 고정 환율로
아 그래요? 네, 고정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오만 리알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오만 리알 이제 지폐입니다. 네. 지폐인데 이게 이제 세계 3위 5만 리알에 이제 2.6달러. 예. 이게 5만 리알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 예, 5만 원짜리가 5만이란 나라의 예, 리알. 1리알짜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약자로 하면은 OMR 이렇게 OMR? 예, OMR입니다. OMR. 5만 할 때 OM. 예. 그다음에 R이 이제 리알 이렇게 네. 되는데 다만 이 중동의 이제 산유국들 소국이죠. 다 네.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이제 오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자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석유 자원이 좀 있고 경제 정책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욕심내지 않고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출을 해서 뭔가를 뭐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통화 가치가 뭐 낮아봐야 좋을 게 별로 없구나. 없는 이제 그런 네.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또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닮은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 뭐 다들 계획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경제 발전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막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네.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냥 뭐 왕이 적당히 알아서 하고. 근데 이 오만 같은 경우는 현재 제10차 5개년 개발 그 경제 개발 계획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0년 이제 지난 시간에 1970년부터 오만이 문을 열었다. 네네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카부스 국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1976년부터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을 딱 세우기 시작을 해서 네.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신뢰를 좀 얻는 거는 왕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 네네. 그러니까 저 나라는 최소한 사고 치는 일은 없는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화 가치가 높게 유지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저 나라는 저럴 수 있어라고 이제 봐주는데 단순히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걸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와중이던 2020년에 비전 2040이라는 장기 많이 정책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제 비전 2020 많이 예. 했었고 2010년에 2030 했었고 요즘엔 2040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원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다각도로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관광, 뭐 물류, 제조업, 뭐 수산업, 광업 이런 거로 골고루 발전시켜가지고 국가 경제를 좀 발전시키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오마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오마니제이션 뭐?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인을 쓰지 말고 자국 인력을. 자국 인력을 쓰자. 그래서 오만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내가 오만 사람들을 전체 직원 중에 몇 퍼센트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돼요.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40%가 목표입니다. 전체 경제 오만에 있는 기업들 중에 자관 외국계 기업들이 40%는 오만 사람으로 네. 채용하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다변화.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 이외에 뭐 이제 알루미늄 정제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뭔가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처음에 경제 발전했을 때는 국가 주도로 막 했잖아요. 오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무슨 정유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영화, 개인의 어떤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민영화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2040년까지는 우리나라를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이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여기는 그러면 보통 중동 국가들 보면 이렇게 세금 없는 나라 많잖아요. 네네. 여기도 세금 적은 편이에요? 여기도 세금이 없어요. 없어요.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 없습니다. 아유. 정프로님 이제 좋아하시는데, 예. 그리고 재산세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소득세와 재산세가 없는. 원래는 부가세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부가세가 2021년도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컴텍스 이 소득세가 없는 나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오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카타르, 뭐 쿠웨이트 이런 이제 바레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소규모 국가들,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소득세가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예. 근데 소득세가 그렇게 없다는 거는 이제 기름 파갖고 그 돈이 있으니까 소득세는 안 걷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은 세금도 많이 기업들은 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석유와 가스 관련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는 셉니다. 뭐 국영이니까 55%. 55%가 법인세예요? 예. 그러니까 석유 가스는 어차피 땅에 있는 거 파서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예. 기타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15%. 아, 싸네. 예. 그리고 이 외국인 이제 투자 유치 예. 외투 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그 외국인이 그 오만 가서 뭐 기업 세우고 그렇죠. 하면 예. 그러면 5%. 야, 진짜 싸네. 그렇죠. 정프로님도 오만에다가 한번 법인을 설립을 해보시는 게 아니, 매우 매력적인데 예. 거기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더욱 예. 덥죠. 근데 에어컨 장사-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법인세가 15%라고 그랬는데 예. 5만 사람들이 그 법인의 소유권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라져요.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기업이 있는데 보니까 5만 그 주식회사인데 네. 주주가 10명인데 다 5만 사람이야. 5만 국적 소유자야. 그러면 면세입니다. 아, 야, 자국민에 대해서는 또 더 특혜도 예. 있어요. 자국민들끼리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면세. 그다음에 이제 70% 이상. 그러니까 10명인데 뭐 8명이 이제 5만 사람이다. 그러면 5%만 내면 돼요. 예. 그리고 5만 사람들이 10명 중에 3사람 정도. 이러면 이제 15%.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세금 잘 안 내겠네. 그러니까 5만 법인세도.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채용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회사 소유권도.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고 5만 사람들 껴서 같이 해라. 그럼 너희들 돈도 더 벌고 좋지 않냐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냥 페이퍼 컴퍼니도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겠죠. 예. 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원천세를 추가로 더 물립니다. 아, 실제로 뭐 안 하는데 그냥 이름만 서류상으로만 갖다 놓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 플러스 왜냐면 고용을 안 하잖아요. 뭐 근데 그래도 괜찮네. 그렇죠. 딴 데는 페이퍼 컴퍼니도 20% 넘게 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관 직원 한두 명이라도 채용하고 예. 사무실도 좀 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많이 깎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가세가 재밌어요. 이 네. 5만의 부가세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부가세는 거의 다 10% 아니면 면세. 뭐 그렇죠. 그렇죠. 생필품 면세. 뭐.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부가세가 25%인데 음.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생필품은 좀 싼데 네. 5만은 대부분 다 부가세가 5%인데 100%를 부과하는 100%? 예, 20배씩 이제 부과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예요? 담배, 아. 그다음에 술, 아. 돼지고기. 야, 우리 술이 예? 돼지고기 여기 먹어도 돼요? 이제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아닌 사람들은 먹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까 다 합해서 한 8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뭐 너희들이 좌우간 뭐 규정에 맞춰서 먹어라. 뭐 동네 막내 다 떠들고 다니면서 뭐 음주하고 삼겹살 파티하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하지만 니들끼리 조용히 커튼 뒤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세금 내라. 어쨌든 이슬람 국가니까 100% 부가세는 부담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레드불 같은 이제 에너지 음료 예. 여기도 100%.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술과 마찬가지라고 간주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 예. 그래서 에너지 음료에 대해서도 100%. 그다음에 탄산음료, 콜라, 네. 사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50%. 살찔까봐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들고. 많이 먹이네. 예. 그래서 그럼 주스는 어떠냐? 네. 주스도 5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50%는 우리가 설탕세라고 그러죠. 이 휴가세. 예, 몸에 안 좋은 거, 단 거 먹지 말라. 단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50%. 그다음에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술, 에너지 음료 이런 건 100%. 담배도 100%. 네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국민 건강을 꽤 많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또 그런 거 많이 하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네,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 콜라도 세금- 많이 마시고 에너지 음료 벌컥벌컥 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은. 하여튼 여기는 뭐 제조업은 거의 없고. 네, 뭐 제조업을 좀 키우고는 싶은데 예. 뭐 주요 산업에 대해서 쭉 보면은 의외로 이제 농업이 좀 오래된 나라입니다. 농업. 예, 근데 농업할 이제 땅이 많지 않다면서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해안 평야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고산 뭐 한 1,500m 예, 이런 지대가 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산이 높으면 어디선가 이제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고랭지 배추 같은 건 맛있겠네. 근데 너무 뜨거워서 고랭지 배추는 아마 다 녹아버릴 것 같고 네. 이 관계 시스템 우리가 뭐 네. 이란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관계 시스템 저 네. 만년설 녹음물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갖고 와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지하수로도 파고 그래서 여기도 팔라즈라는 이름의 관계수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시는 거죠. 이렇게 또랑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물을 살살 흘려보내 가지고 주변 지역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야, 나무 많네. 예. 그런데 이 팔라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0년 이상 된 최소 그래요? 2,000년. 예. 와.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고
수자원을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먹고 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되게 울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중한 물을 아끼려면 네. 이 지역에서는 햇빛을 잘 가려야 돼요. 네. 햇빛을 잘 가리는 방법은 위에다가 돌로 다 이렇게 포장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나 네.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3단계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위에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대추 야자나무를 심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저 위에서 크게 그늘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밑에다가는 이제 중층에는 이제 라임, 망고 이런 거를 하고 그 밑에는 뭐 밀이나 수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재배하는. 예, 그러니까 수자원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사도 동시에 같이 지을 수 있는 요런 이제 작물 재배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라임 같은 걸 많이 키워요? 그렇습니다. 라임은 주로 이제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쪽에서 키우는데 원래 건조한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이 달죠. 되게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도 이제 수박 거기 맛있어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달다. 우즈벡 수박이. 네.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천산고원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로 이제 재배하잖아요. 네. 바싹 말라는. 원래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나라도 여름철 과일 복숭아나 이런 게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뜨거운 태양에 물이 죽지 않을 만큼 졸졸졸 있어주면 과일은 맛있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뭐 포도, 호두, 뭐 복숭아, 뭐 이런 이제 과일 재배들이 좀 이제 되고 그다음에 가축도 뭐 염소나 낙타, 특히 낙타를 많이 사육을 합니다. 오만이.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주변 지역의 수출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이제 1970년대까지 70년 요 전후에서까지 석유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에서 석유가 안 나면은 진짜 가난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주변 국가로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농업이 상당히 이제 좀 쇠퇴한 적도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되살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에도 꽤 진심입니다. 해안선이 되게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참치가 많이 잡힌대요. 황다랑어. 그다음에 정어리, 네. 꽁치, 갈치. 주로 치자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공이라든지 판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만큼 생선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떻든 물고기랑 친한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수출도 우리나라 갈치 수출도 하고 최근에 양식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우, 네. 냉동 새우 같은 경우 뭐 오만에서 와요? 사우디에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보통 태국 뭐 그렇죠. 베트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우디나 이 중동 지역에서도 꽤 이런 양식들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석유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한데 오만 같은 경우는 비석유 산업, 뭐 농업, 어업, 뭐 광업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꽤 큰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광업 같은 경우가 꽤 진심인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아닌 광업. 그렇죠. 네. 석유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니까 네네네. 보통 우리 광물이랑 돌덩이. 음. 그래서 이 지역에 뭐가 많이 나냐? 구리. 굴이 많이 나요. 예. 그다음에 크롬.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오만 대사관이 되게 아름답게졌죠. 네네. 거기 쓰는 대리석, 아. 석회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온 구리가 이제 마간이라는 이름으로 네. 현사 시대 때부터 유명해요? 네,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네. 이라크 이 지역하고 교류를 할 때 뭘 내가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만 요 산 지역에서 나는 산악 지역에서 나는 이 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해가지고 이제 갖다 교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네. 많이 났던 지역이고 지금도 한 연간 한 20만 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무늬가 이쁜가?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톤 나는 건 이제 돌 말고 돌 말고. 네, 네네네. 구리인데 이제 주로 중국하고 인도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크롬 같은 경우는 한 50만 톤 정도 나서 크롬 50만 톤이면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크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예. 여기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꽤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만 뭐 석회석, 대리석 이런 것들은 되게 유명한 또 유명한 건축 자재로 많이도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땅 파면 액체와 기체뿐만 아니고 고체도 많이 나오는 나라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산유국은 산유국인데 그 양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네. 그냥 적당히 그 동네 뭐 중간쯤 가는 그런 나라예요? 중간보다도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원유와 가스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 큰 영향은 없.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네. 수급이 타이트할 때는 또 1%도 또 아쉬울 때가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오만은 재밌는 게 왕정 국가고 걸프 연안에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펙 회원국일 것 같은데 오펙 회원국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될 텐데 되나? 그러니까 오펙에 들어가면 네. 서방 국가들하고 왠지 좀 거리가 있겠죠. 아,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안 하나? 뭐 그냥 규모가 작으니까 조용히 있으면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석유 정책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해서 오펙에는 가입 안 하지만 오펙 플러스, 네, 오펙 플러스에는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같은 호흡을 맞추려고는 하지만 예. 뭐 감산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너무 큰 희생이 있다, 나는 안 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석유나 가스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나라, 한 40% 정도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가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출의 65%, 재정 수입의 77%. 아, 많긴 많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은 이제 예. 변함이 없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원유부터 보면은 원유는 한 52억 배럴 정도 이제 매장이 돼 있는데 세계 25위 정도 됩니다. 25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에는 한 40억 배럴 정도 매장이 돼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네.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요. 아, 예. 열심히 찾고 있고 하루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100만 배럴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늘어났다가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하루 100만 배럴 정도를 2000년대 초반에 달성했다가 네.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서 뭐 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석유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고 생산도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오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석유가 묻혀 있긴 한데 네. 지층 구조가 좀 복잡해요. 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층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네. 팍 꽂으면 여기 이만한 이제 정말 거대한 원유로 둘러싼 지하 뭐 호수 같은 데가 딱 있다 생각하면 네. 오만은 이제 지층이 막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 있다든지 네. 아니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 보니까 채산성이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깊어요. 아. 그러니까 뭐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는 그냥 정말 사람이 거짓말 좀 보태서 사람이 꽂아도 뭔가 석유가 날 것 같은 땅이라 그러면 여기는 꽤 깊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증기를 집어넣든지 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든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EOE 뭐 이제 확장 그 회수법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써야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배럴당 뭐 15달러, 18달러 이 정도 되면은 여기는 생산 원가가 한 40달러. 아, 그러면 좀 쉽지 않은데. 네. 여기에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륙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23조 입방 피트라고 그러는데 세계 30위 정도다. 두 개 다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 쓰기는 충분한데 네. 이거 가지고 똥똥거리고 살기에는 좀 부족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옆 나라인 뭐 카타르나 이런 인접처럼 이렇게 LNG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뭐 중국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LNG로 많이 수출을 이제 하고 있고 이 천연가스로 자국이 필요한 전력 대부분을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면 되게 황량한 산이 우뚝우뚝 서 있고 네. 이런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지랑 그 산이랑 경계가 되게 명확하네, 저기. 그렇죠. 우리랑 그러니까 좀 다르네. 저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되게 극단적 대조가 딱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영암 뭐 월출산 이런 데가 보면 평야에 갑자기 이렇게 우뚝 돌산이 솟아 있는 게 이제 멋있잖아요, 보면은. 아, 그래 저기는 근데 그 사이즈나 뭐 스케일 자체가 좀 꽤 그렇죠. 큰 것 같아 보이네요, 사진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노년기 지형이라서 되게 네. 이뻐요. 산이 이렇게 보면 아기자기하고. 둥글둥글하고 네. 웬만한 산들은 그냥 올라가 볼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비해서 이런 지역의 산들은 상당히 좀 우뚝우뚝 좀 파워풀하죠. 관광엔 좀 좋겠다, 그죠? 그렇죠.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오만 정부도 이제 관광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뭐 광업도 그렇고
이게 막 고용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 이 중동 국가들 대부분의 다 공통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일자리예요. 뭐 옛날에 인구가 뭐 100만 명 이럴 때는 다 그냥 정부가 다 먹여 살려도 되는데. 먹여 살려서 그냥 다 집에서 그냥 계세요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막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막 2000만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중동 국가들이 이제 실업률을 생깁니다. 네. 근데 오만 같은 경우 실업률을 보면은 그래도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이제 해서 어떻든 뭐 여러 가지로 뭐 서류상이든 어떻든 간에 낮아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 5% 가까이 되던 실업률이 2023년 거면은 한 뭐 1.5% 수준까지 실업률이? 예, 쭉 낮아졌어요. 그럼 뭐 완전 고용 아니에요? 거의 완전 고용이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희 세금 낼래? 5만 사람 고용할래? 그래서 어떻게든 고용을. 어떻게든 이제 고용을 이제 하게 하니까 예. 예,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청년 실업률은 이제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5만 원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2004년 15% 되던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한 7% 정도까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 실업률이 뭐 1.5% 그거에 비하면 높고. 이거 비하면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실업을 상태에 오래 놓여 있으면 이제 제일 일을 열심히 할 때 생산성을 발휘를 할 때 못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보면은 불평불만 집단으로 바뀌는 거죠. 불오는 세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정 국가인 오만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왜 청년 실업률이 높냐라고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공공 부문을 선호하는데. 청년들이. 예. 아무래도 노동 강도도 낮고, 그냥 이제 공무원 편하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산도 좀 줄이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보니까 무진장 이제 늘릴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만 정부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제 재정 적자입니다. 사실 산유국들이 이제 기름값 좋으면은 확 흑자 났다가 네. 기름값 폭락하면 또 확 적자 났다가 이렇게 되는데 오만은 이제 그 원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균형 재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2019년 말까지 이제 이 한 520억 달러 정도 이제 재정 적자. 네. 520억 달러면은 꽤 많죠 보면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4년 정도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경제 개발 뭐 발전한다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2019년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보니까 60%까지 들어갑니다. 한 5년 만에. 네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지출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너희들 오만하게 누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재정 적자입니다.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쭉 이어지죠. 2021년까지.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유가가 좀 이제 반전이 되면서 네. 좀 고유가로 되니까 일단 부채를 많이 막 상환을 해가지고 일단 2022년에는 이제 GDP 한 40%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이제 줄여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부가세가 이제 2021년에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도입이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물릴까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오만이라는 나라는 이제 석유도 있고 무슨 광물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것만 가지고 흥청망청 쓸 만큼의 사이즈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또 많아서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한번 싹 가는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로또 복권처럼 뭐 이렇게 이상한 번호로 30. 예,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그 큰 돈을 예. 받으면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태해질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연금 복권처럼 나눠주고. 그냥 저기 700만 원씩 20년인가요? 예. 평생인가요, 자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받으면은 이제 뭔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제 일을 또 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오만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충분한데 네. 이것만 가지고 뭐 기대 가지고 살기에는 좀 빡빡하니까 뭔가 이제 국왕을 비롯한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만은 진짜 워낙
한 명도 저는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만 얘기는 거의 뭐 들어본 게 없어갖고 거의 뭐 모든 게 지금 새로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언제 한번 네. 기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만을 수십 번 출장 가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만과 비즈니스 뭐 그래서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합작법인 뭐 건설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고 네, 지금도 네, 이제 네.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걸 이제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찾아보면 있고 특히 이제 중동에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관광 차원으로 오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 네. 삭막한 도시, 뭐 사막 이런 것만 있다가 뭔가 산도 좀 보고 싶고, 예 바다도 좀 이렇게 가까이서 좀 있고 싶고, 네네. 할 때 이제 오만 여행을 갔다가 오만에 이제 여러 번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만이 아까 뭐 잠깐 보니까 뭐 오만 제국 뭐 네. 이런 것도 아마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좀 그렇죠. 해주실까요? 역사는 또 세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또 국룰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룰 잘 지키시는 우리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만이란 네, 나라를 지금 탐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또 그 나라의 뭐랄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상황 뭐 네. 이런 것들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만이란 나라가 사실 아마 가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오만은 또 이제 의외로 겸손하다. 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많은 분들께서 저도 다녀왔어요. 예. 뭐 특히나 이제 중동에 이제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네, 주재하셨던 네, 네. 분들이 관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또 되게 많고, 맞습니다. 예, 한번 가볼 만합니다라는 추천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만에 오만을 다녀오셨나? 네, 그래서 저도 네. 약간 좀 오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네, 오만하게? 이번에 제가 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또 언제 또 책을 쓰셨습니까? 와,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틈을 내서 짬을 내서 네, 여러분 시간은 쪼개면 다 틈이 나옵니다 보면. 예.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요. 책이 나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네, 요 책입니다. 네. 정영진의 시대 유감이라는 책이고요. 네, 요즘 시대에 관한 혹은 뭐 사람들에 대한 불만, 저 이제 워낙 불만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불만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그렇게 좀 썼는데 네. 네,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한민국 대표 불만너로서 이제 쓰신 책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키보드 네. 워리어로서 한번 다퉈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클릭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만의 오늘은 이제 역사 지난 네, 날들 세 번째 시간이면 뭐 대부분 역사죠. 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감질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음흠. 뭐 한때 오만이 제국이었죠. 뭐 오만 엠파이어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렇죠. 오만의 역사가 도대체 어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만은 뭐 아라비아 반도 이제 남쪽 네. 끝에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뭐 문명, 페르시아 뭐 이렇게 예, 있고. 그렇죠, 페르시아 네. 이것도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유적이라든지 뭐 과거의 기록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기원전 3,000년 전 이 어디가요? 오만 지역, 기원전 3,000년?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0년 5,000년이죠. 전?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00년 뭐 반만년 역사 그러면 막 이거 너무 좀 구라 아니야? 뭐 이러는데 이 중동 지역은 원체 역사가 길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역사 유적이라든지 기록이나 따지고 보면은 뭐 기원전 3,000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긴 뭐 터키 어디 뭐 이런 데는 보면 뭐 만년 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예. 얘기인데. 그 옛날 뭐 시가지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뭐 이 교역을 했다. 그럼 어떻게 이 교역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보면은 그 당시 썼던 이제 구리,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오만으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옛날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이 지금 오만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팔아가지고 번영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마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마간 문명 유적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배입니다. 설마 저거는 그냥 상상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파편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와, 복원한 진짜요? 거예요. 예. 5,000년 됐겠 예, 5,000년 전에. 와. 예, 그러니까 딱 5,000년 전은 아니고 이제 좀 그보다 내려오긴 그렇겠죠. 뭐 했습니다만. 3,000 몇백 네. 년, 뭐 4,000년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페르시아만, 인도양,
이런 데를 누비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지금의 오만이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지도 작지도 않고 꽤 튼실하게.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충분히 뭔가를 실을 수도 있고 네. 통나무 이렇게 파낸 배는 절대 아니다. 네네네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쐐기 문자로 유명한 수메르 같은 경우, 네네네.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금의 오만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리의 땅. 거의 구리가 많이 났는 거예요. 예, 구리광산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리광산이 있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아먹을 게 있으니까 네. 상대방하고도 교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 무역의 중요 거점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지역이 네. 이 오만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과거 세계사 시간 또는 지리 시간에 배웠던 이제 무역풍, 이 몬순 기후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꼭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요 까만색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이 인도 쪽으로 오고 싶다. 그럼 겨울 쪽에 돛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쭉 따라가지고 인도로 가요. 인도에서 난 더 가고 싶어. 그럼 동남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요건 여름이죠. 여름철. 그다음에 네. 이제 계절이 6개월 있다가 바뀌면 반대로 바람이 반대로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건을 싣고 저쪽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바람만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6개월은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밧드의 모험처럼 네. 여러 가지 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썸씽도 그렇겠네요. 많이 빚어지고 네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오만이라는 지역이 딱 여기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가는 요 지역의 딱 중간 지점쯤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만의 수도라고 하는 이제 무스카토 요 지역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 여기 있는데 이 무스카트 지역은 옛날부터 이 수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항구 만들기 좋다. 네네. 그리고 뒤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육지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오기도 어려워요. 주로 바다 쪽에서 접근이 이제 되는 거고. 지형이 좋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람도 이렇게 불었다가 그러니까 여기 둘러서 뭔가 머물렀다 가기 좋고 보급도 하기 좋고 거래를 하기도 좋은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자연 환경이 입지 자체가 무역하기 좋은 해상 무역하기 좋은 이제 그런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좀 시간을 쭉 당겨가지고 이제 기원전 한 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뭐 한 2,500년 전 뭐 이때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지금 요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있는 이란 요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죠. 네. 요 지역의 영향을 이제 강력하게 또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권에서 꽤 오랫동안 지내기도 이제 했다가 중동 지역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7세기 한 600년대 초반 632년 정도에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이 오만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개방적이고 온화하고 온건한 이제 종파인 이제 이바디파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주류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바디파가 없다가 한 8세기 정도부터 이바디파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 문화가 이제 잘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7세기부터 자리 잡았고 이제 한 8세기부터는 현재 이바디파가 이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이슬람 이제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순니가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란, 이라크가 대표로 되는 요 지역이 이제 시아고. 근데 옆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부적인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바디파는 또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바디파는 어디냐? 찾아보면 지금의 오만. 요 지역에 전부 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이제 아랍 사람들의 동네, 그다음에 페르시아 옆나라인 페르시아하고 뭐 그냥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인 인도, 뭐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다가 이제 15세기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낯선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5세기? 예. 유럽에서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도 아프리카 지도에서 이렇게 희망봉을 건너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악만 남은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98년에 이제 희망봉을 발견했으니까 15세기 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오만 지역에 등장한 건 16세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 이번에도 이제 합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희망봉을 딱
돌아서 지금의 이제 모잠비크 이쪽 지역에 딱 올라오니까 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시장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문물들이 막 있고 네.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탄자니아, 케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점점 사람 사는 데 사람 사는 데 같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자기들하고 이 거래가 잘 안 돼요. 일단은 프로토콜 사람들이 갖고 간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었던 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십자군 전쟁 때부터 한바탕 붙었던 아랍 상인들이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 이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 XX들 여기 왜 나타났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결국 우리는 저 여기 있는 인도까지 이제 가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한 방에 갈 수는 없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경로인데 그러면 중간에 배도 좀 고치고 네. 뭔가 좀 거점이 하나 필요한데 그 거점을 확보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오만 지역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부케르케 제독이라고 하는 이제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유명한 제독이 치열한 이제 격전을 치르면서 이제 무스카트를 공략을 해가지고 점령하는데 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냥 일단 대포부터 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 네. 상대방을 겁줘가지고 문을 열게 하는데 저건 격렬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고 결국 이제 학살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오만 지금 무스카트 지역을 장악한 포르투갈 사람들은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스페인 친구들은 못할까? 그렇지. 영국 애들은 못할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을 짓습니다. 그 무스카트 들어가는 그 초입에다가 아주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예, 잘라리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잘라리 포트, 뭐 미라니 요새, 뭐 이런 이제 요새들을 네. 무스카트 앞 바다 섬에다가 이제 건설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원래 활동하고 있던 여러 이제 상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이제 돈 내고 통행세 내세요. 통행세 내고 우리 물건 갖다 팔어.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아랍 상인들은 이제 추방,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은데 딱 그 요새 진짜 쳐들어갈 수가 없는 요새네 저기는. 그렇죠. 여기 대포 몇 개 딱 걸어놓고 보면은 네,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절벽 위에서 저거. 쉽지 않은 거죠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때 보면은 주로 이런 거점 지역에다가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가 성을 짓고 대포를 거치하고 소수의 수비대를 이제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오만까지도 포르투갈의 영향권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뭐 이 지역을 잘 개발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산물이 나면은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식민지 경영 마인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있으면 다 가져가는 약탈해가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지역에 터잡고 있던 이제 이바디파, 네. 뭐 이슬람 공동체지 않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육지 쪽에서 잘 밀면 밀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 뭐 충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돼 있는데 문제는 이 딱 단일한 세력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좀 뭉쳐져 있고, 이슬람 세력들이. 예, 여기 시족으로 좀 뭉쳐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불만은 있지만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포르투갈하고 대결할 수는 이제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1624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7세기, 1624년쯤 돼가지고 네. 야루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루비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오만의 여러 세력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무스카트 이제 있는 포르투갈 세력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1648년이 되니까 이 무스카트 그 요새 지역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은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쯤 있다가 165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무스카트 이 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완전히 탈환을 해서 포르투갈 세력을 내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스카트 지역은 육지에서 공격하기 매우 어렵다 보니까 이 해상에서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강한 해군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포르투갈이 이 동쪽 지역에서 쭉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이 오만 쪽까지 왔다가 이 지금의 인도 쪽까지 이제 쭉 이어졌는데 야루비 왕조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이 포르투갈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관광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역관광. MG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역관광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1699년 17세기 후반쯤 되니까 오만 함대가 지금의 케냐 지역에 있는 문바사에 있는
이 포르투갈 요새로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요? 예. 근데 이제 포르투갈도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여기는 내줄 수 없다. 뭐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네. 33개월 동안 포위전을 벌입니다. 굶겨 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요새를 이제 5만 군대가? 5만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와, 고사를 시켜요. 예, 고사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이 굶어 죽고 예. 피폐해지니까 예. 결국은 이제 33개월 거의 뭐 만 3년이죠. 항복. 네. 하게 되면서 이 오만 세력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거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대로 이제 오만 거가 되는군요. 그렇죠.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여러 지역에 이제 교역이라든지 자기들의 세력을 위한 거점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일단 동쪽으로 이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 뭐 지금의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 요 지역 정도로 이제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과다르라는 항구. 네. 조그마한 항구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이제 많이 공을 들인다라고 했는데 예. 오만이 이제 요 과다르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지금의 인도 본토 여기 지역에도 이제 포르투갈처럼 여기저기 거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힘에 부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요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 남쪽 과다르 지역까지를 오만 세력권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꽤 넓게 가져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포르투갈 그 거점들을 쫓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잠비크 이제 앞에 있는 그 잔지바르 섬까지 이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이 야르비 왕조가 쭉 내려가면서 색깔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해안가에 자기 거점들을 이렇게 실처럼 확보를 하고 상황이 좋으면 내륙으로 진출해가지고 또 거점들을 확보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심히 이제 세력을 막 넓히고 있었는데 네. 이제 1740년에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1740년? 예, 여기서 이제 오만 본토는 여기잖아요. 예. 근데 이 호르무즈 해역 건너편에 있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만을. 예. 그러니까 갑자기 뒤가 털리는 거죠. 본질이 털립니다. 우리 지금 아프리카 쪽에 열심히 지금 이거 파고 있는데 예.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한 거죠. 들어왔구나. 예. 힘겹게 이제 막아내기는 했는데 예. 이 오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수도가 바로 이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 코앞에 그렇지. 있으니까 이건 좀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예. 백업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백업을 어디다 만드느냐? 아프리카의 잔지바르에 이제 두게 됩니다. 예, 수도를 그래서 옛날 동로마 제국, 서노마 제국처럼 두 개로 나눠요. 예.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오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그 다음에 남쪽의 잔지바르까지 이어지는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 인도양을 따라 형성돼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아랍 상인들이 이제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게 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력도 있어. 물건을 갖다 파는 제주는 옛날부터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다니면서 향신료.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오만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번 거는 상아, 코끼리 상아. 네네네. 그 다음에 제일 돈을 많이 번 거는 노예. 노예? 네.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노예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노예가 되게 늦게 폐지된 국가가 오만,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중동 지역들도 노예제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옛날서부터. 네네네. 그러면 이 노예는 어디서 수급을 했느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주로 주로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짭짤한 이제 무역을 오만 상인들이 이제 계속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뭐 노예 무역을 하든 뭐 상하를 하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옆에 있는 인도에서 사옵니다. 인도에서 면직물. 네? 면직물. 면직물. 예. 인도의 그 모카로 만든 여러 가지 네네네. 면직물들을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갖다 파는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옆에 있는 예멘에서 커피도 가져가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뭐 홍해나 이쪽 지역에 옛날부터 진주가 많으니까 두바이도 원래 옛날 진주 해서 먹고 살던 나라니까 그 진주 같은 거 똑같다 팔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상 무역 강국으로서 오만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 때니까 그
무역이 진짜 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리스크도 크긴 그렇죠.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지만 예. 하기만 하면 5배, 10배 뭐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는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화려한 오만의 어떤 그 석조 문양들, 모자이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식이 많이 돼 있는 문. 그런 게 이제 전파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 곳곳에 보이는데 이게 오만 쪽에서 유행하던 것이 이제 이 지역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터번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런가요? 이제 이때 넘어온 거예요. 예. 오만에서 이제 전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향신료 문화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제일 이제 오만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뭐 이런 다우선 같은 이제 삼각돛을 단 이제 이런 배들을 이제 아프리카 쪽에 전수해주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정프로님 사각돛하고 삼각돛하고 차이 아세요? 삼각돛과 사각돛의 차이. 예. 이거 맞추고 싶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사각돛은 네. 바람을 많이 받아서 속도는 빠른데 네. 방향 전환이 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삼각돛은 뭔가 이렇게 삼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네. 바람이 어디서 불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답. 역시. 예. 고맙습니다. 역시 박사님과 한 6년 하다 보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데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불만만 많으신 게 아니고 지식도 많으십니다.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이 삼각돛은 이제 아랍 지역에서 이제 등장을 이제 해서 전례가 됐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역풍을 맞아도 네. 지그재그 방향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으로 맞으면 이제 안 되지만 네.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오면은 방향을 기울여 가면서 네네네. 옆으로 이제 미끄러지면서 네. 이제 가는 갈지자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내가 어디 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침반. 나침반은 아니고 네. 카말이라고 하는 카말? 이런 이제 나무 판자에다가 긴 끈을 달아가지고 이 하늘의 별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의 위치를 하는 전체 이제 항해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랍 지역에 원래 이제 쓰던 것들을 이 지역에 전수를 해줬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네. 머리 똑똑해요. 네. 별을 보면서. 별을 보고 그다음에 내 팔에서 이제 걷는 그러면 요 각도, 요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수학을 잘하면 항해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랍 지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항구 설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창고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수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은 아프리카 서해안과 달리 이제 인도양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과 교류가 되게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그 주축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오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만은 뭔가 이렇게 세계사 배울 때 한 번도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자기를 막 드러내지는 않아요. 조용히 실속을 막 챙기는데 겸손하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있던 여러 서방의 이제 열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자주 보이네. 오만 사람들이 자주 보이네. 얘네들은 스스로를 뭐 대단한 걸로 치부는 않았는데 여기 가도 오만 사람, 저기 가도 오만 사람. 여기다가 뭐 거래를 하면 저쪽에 다 내 소문이 나 있고. 네트워크도 되게 좋고. 이 신기한 동네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뭐 오만 뭐 그래 그냥 놔뒀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쯤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이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권들을 이제 두고 있었죠. 28세기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 이념인 와하비즘, 이슬람 원리주의에 가까운 와하비즘 세력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세는 물러가라. 막 하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나 혼자서 쟤네들하고 계속 상대하면은 힘들겠다. 이 동네에서 나랑 같이 쟤랑 좀 티격태격할 수 있는 애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오만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친구들은 아프리카에도 많아. 영국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인도나 다 이 오만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무스카트에 있는 지도자하고 잘 진행을 하면 한 번에 거래를 틀 수 있고 우리 편이 되는 거 좋잖아. 그런데 영국은 제국인데 어디 조그마한 나라하고
이렇게 1대1로 뭔가 딜을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 밑에 두고는 싶지만 1대1로 이렇게 대등하게 뭐 하고 싶진 않은. 하지만 일을 하려면 또 대등한 척해는 해줘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오만 제국이라고 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예, 상대를 왜냐면은- 높여서 그렇죠. 비슷하게. 예,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도 뭐 저기 또 약간의 세력이 있어. 중동 지역에도 세력이 있어. 아프리카에도 있어. 이러면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3대륙의 세력이 있는 이 정도면 제국 칭호 못 붙여줘도 되지 뭐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만과 영국이 이때부터 이제 손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자꾸 이제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프랑스 애들 나타나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만을 이제 프랑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만도 영국에 대해서 뭘 네.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 최초의 중동 지역 출장소, 사무소 이런 것들을 지금 무스카트 지역에 지역에 내줘요. 낼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맹 비슷하게 이제 가다가 오만도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1856년 19세기쯤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둘러싼 항상 왕정 국가들은 왕이 문제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 오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가 네. 여기 중동에 있는 두 군데 무스카트고, 있으니까. 예, 이쪽에 잔지바르 섬에 있고, 네. 내가 오리지널이요, 저쪽이 오리지널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막 다투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오만 지역은 오만 무스카트 술탄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잔지바르, 요 모잠비크 앞에 있는 잔지바르 섬은 잔지바르 술탄국 네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제국이 갈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잔지바르 아프리카에 있던 요 잔지바르 요 세력들은 1885년 19세기 후반쯤 되면 이 동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막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독일의 합병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잘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소말리아나 이런 지역에도 이제 이렇게 잘 보면 실처럼 이렇게 오만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 세력들이 이 당시부터 이제 이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리비아 이런 지역이 진출하면서 자기들 영토로 만들면서 또 병합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1891년 되니까 지금의 오만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 술탄국도 영국한테 보호를 이제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보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는 아니고 네. 보호국. 식민지는 아니지만 보호국이면 예. 약간 좀 대우가 다른가? 이게 그렇죠. 식민지랑은. 일단은 식민지는 이제 말 그대로 착취고 네. 이제 보호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좋게 잘 해주고 네. 어떻든 뭐 잘 아시죠? 성의 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좀 큰일이 있는데 네. 뭐 이런 말을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내정에도 웬만한 건 좀 인정해주고 인정해 주는데 중요한 건 뭐 이제 대충 간섭. 저희 뜻은 이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길 음.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로 이제 넘어왔는데 20세기쯤 되니까 이 오만 제국 요 지역이 네. 두 지역으로 또 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또? 예, 왜냐하면 이제 해안가 네. 세력이 있고 저 내륙에서 농사 짓는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갈등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안가는 우리 술탄 이슬람의 세속주의 세력의 대장은 술탄이잖아요. 그래서 해안가는 술탄이 다스리고 그래서 이 당시에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이분입니다. 사이드 빈 타이무르라고 네. 하는 고집이 좀 세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술탄으로서 해안가 지역을 다스렸고 내륙 지역은 이제 그 이바디파의 지도자인 이제 이맘이 네.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1951년에 이제 영국이 이 오만 자기들이 보호령을 갖고 있던 이 지역을 독립하세요. 저희 더 이상 여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독립할래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네. 독립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독립이 이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한 나라로 살아야 돼? 우리 따로 살아야 돼. 독립을 하고 나니까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하고. 뭐 독립이면 그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맘 지역 내륙 지역에서 우리 따로 떨어져 살래. 라고 하는데 이 해안가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농지도 좀 필요하고. 네. 너희들 그딴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양쪽이 이제 분쟁을 벌입니다. 해안가 세력하고 네. 내륙 세력하고. 근데 이때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해안가 술탄국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이다 네. 보니까 이맘이 있는 내륙 지역을 지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맘과 술탄이 네, 네. 서로 이제 다투니까 이때 영국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군 또 파병을 해가지고 네. 이쪽 그 내륙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좀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유명한 영국의 이제 그 특수부대 SAS, 네. 예, 이 부대원들도 지금 요 당시에 이제 오만에 이제 가서 조용히 있으면서 저격 이런 것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도움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국이 전체적으로 큰 병력을 보내서 도와주는 건 아니고 특수부대 조금, 고문관 조금 이런 식이지만 그게 큰 도움이 돼서 결국은 이제 내륙의 이맘 세력을 이제 제압을 그래요. 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957년에 다시 이제 사우디하고 이집트가 야, 씨, 이게 말이 돼? 다시 한번 해봐. 막 부추겨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났지만 1959년에 진압. 다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진압을 하고 나니까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이 사이드 빈 타이무르 네. 이 국왕 뭐 술탄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눈만 돌리면은 반란, 눈만 돌리면 나 암살 시도. 호시탐탐 예, 노리고 호시탐탐 있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자유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외부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쟤네들을 지원해줘가지고 우리를 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억압적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빈 타이무르가 술탄 즉 국왕으로 있을 때는 흡연 금지, 공공장소, 네. 축구 금지. 이 당시에 가시면은 정품에 못 가십니다. 왜요? 선글라스 금지. 선글라스 금지. 네, 선글라스 금지. 태양 그렇게 예. 강렬한데.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공공 대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길 가다가 길바닥에 서가지고 네. 15분 이상 대화도 금지. 뭐야? 예. 이제 괜히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만 많아진다 이거죠. 말 많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공산당이야. 입 다물고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네. 떠드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떠들려면은 글자를 알아야 되고 네. 공부를 하는 놈들이 가방 끈 긴 놈들이 불만이 많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오만 전체 학교가 3개. 되나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문해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 같은 게 이제 당연히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겠군요. 5%. 5%. 네, 95%가 문맹. 아예 그냥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뭐 나랏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그냥 다 까막눈이네. 그렇죠. 아유. 그러고 뭐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영양실조 환자들 많고 네. 아무 재미가 없는 동네에 있으니까 성인 남녀들이 할 거는 잠자리. 19군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성병도 또 만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료도 뭐 이렇게 좋지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오만에 간 사람들이 기록한 걸 보면은 야 왕궁 앞 주변 딱 10km 정도만 포장이야.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다 비포장이야. 도로 포장도 되게 적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자동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봐야 우리 저 귀찮게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거의 이제 외교 관계 다 끊어요. 다 뭐 굳이 독립국으로서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귀찮기만 하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 영국 중요하고 옆 나라 근처에 있는 인도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세금 받으러 다닐래도 차는 좀 타고 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억압적인 통치를 보다 보니까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왜요? 아들이 이제 고위 공직자 다음번 이제 왕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나라들은 다 자식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네.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었어요. 네. 자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뭔가 바꿔야 된대.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확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보낼 수는 없고 네. 가택연금 시켜버립니다. 집안에만 있어라. 네, 집안에만 있어라. 뭐 뒤주에 이제 가두진 않고. 예. 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가택연금을 이제 당하던 이제 이 분이 지금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일이지만 카부스 공항이죠. 이건 한참 뒤에 사진인데 이 카부스라는 이름의 이제 이 아들은 영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군인 기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택연금이지만 뭐 찾아오는 손님들을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5만 원을 내버려도 되겠냐. 우리 아버지지만 좀 문제가 많지.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1970년 7월달에 이제 쿠데타 아들이 일으킵니다. 아빠 상대로. 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영국이 이제 도와줍니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동네인데 앞뒤 저렇게 아버지처럼 꽉꽉 막힌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다. 네. 뭔가 좀 세피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이제 지원을 해줬고 카부스 국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만 역사는 1970년에 있었던 이 쿠데타 이후와
이전으로 네. 완전히 구별돼요. 이 카부스 국왕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한 네. 50년 동안 왕으로 즉위를 했었습니다. 50년이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가졌던 왕이에요. 50년이면 거의 월드 그러니까 세계에서 따져도 손가락 그렇죠. 안에 들 것 같은데. 손가락에 꼽는 거죠 보면. 50년. 예.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은 이제 또 독신을 또 고수를 했습니다. 아,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후사가 없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촌 동생이 아, 네, 네.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부스 국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만 사람들한테는 뭐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오만 나라를 바꿔놨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교역을 이제 하고 무역, 그 다음에 외교 이런 것들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석유 수입을 그냥 네. 우리가 적당히 마시고 놀고 쓰는 게 아니고 예. 국민들에서 잘 써야 된다. 예, 예. 그럼 어디다 쓰느냐? 학교, 음. 병원, 도로, 즉 인프라 건설에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 제도를 이제 결국 이때 폐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나름 좀 진짜 깨어 있는 분이네, 저분은. 그렇죠. 그래서 카부스 국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이제 걷고 그다음에 전통과 현대를 조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네.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아랍이나 중동 국가들이 관광을 이렇게 하길 되게 꺼려하잖아요. 여성들도 많이 오고 아. 뭐 여러 가지로 좀 네, 복잡해지는데 네, 네, 네. 이 카부스 국왕 시절에는 관광 산업 이런 거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음. 그다음에 원래 이제 이슬람은 옛날에 있던 문화 유적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다 그렇죠. 우상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 카부스 국왕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네. 야 뭐 다 이쪽에 있었으면 자원이고 문화 유적이지 잘 보관해서 서로 서로가 느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에도 되게 공을 많이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독립만 했지. 그냥 옛날 토국처럼 지내던 이 오만을 현대의 국가로. 이제 번듯한 국가로 만들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이 카부스 국왕이다라고 아, 그러네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하여튼 근데 오만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땡큐한 국왕이긴 하네. 그렇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아, 예. 폐하 재임 기간 중에 저희 살림살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왕도 대체로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현재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아.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일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만 아.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오만은 그래서 짧은 독립 이후의 역사에서 네. 몇 차례 평지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들이 좀 열려 있는 네. 그런 오만의 역사. 왜 또 이렇게 이 나라가 또 열릴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오늘 한번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한때 오만 제국으로 불리던 아, 한때는 제국이었다. 파키스탄,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뭐 동부, 네, 동쪽 해안, 동쪽. 잔지바르까지. 네. 그렇게 진출한 오만이란 나라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만 얘기가 좀 더 남아 있을까요? 네, 저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오만 이야기를 올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 오만 좀 갔지. 어. 나 여러 번 갔다 왔어. 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 중에 뚝 보다 보니까 가장 아마 대한민국에서 오만 제일 많이 갔다 오신 분일 것 같다 싶은 분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 그럼 모십니까? 예, 그래서 한번 모셔서 네. 이제 현지 오만 사람들 생활은 아, 어떻고. 너무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뭐 더위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드냐. 네네네. 여행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아. 오만 사람들의 삶은 뭐 어떠냐. 아.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진짜 오만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만에서 사셨던 분을 저희가 한번 네. 다음 시간에 모시고 오만에 살아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일단 네.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